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담당하는 그 분야의 온라인 서점 4군데를 그 베스트셀러 목록을 즐겨찾기로 다 북마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네네. 클릭을 하면 그 해당 그 베스트셀러 페이지로 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200위까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체크를 한 계기는 뭐였냐면 2006년도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해당 자기 분야에 어떤 책이 베스트에 있고 어떤 책이 신규 진입했는지 아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걸 봐야 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데이터로 정리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엑셀로 정리를 하는데 이거 정리하는데 막 2-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이 너무 안 난다 싶어서 그냥 그 1위부터 200위까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그 옆에 보면 리스트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출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간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체크해서 딱 눈에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체크도 안 하는 거는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1위부터 200위까지 보면 새로 들어온 게 다 눈에 보여요. 그렇죠. 네, 새로 들어오는 거 보이고 기존에 뭐 100위권이었던 게 갑자기 70위권으로 올라왔다거나 30위권으로 올라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여서 경험적으로 좀 알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출판사의 해당 컨텐츠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는 조금 투입되는 시간대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유아시장 같은 경우는 포지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200위 안에 출판사별로 책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같은 200이라고 하더라도 뭐 10위권에 있는 책들, 50위권에 있는 책들, 100위권에 있는 책들, 100위에서 200위 사이에 있는 책들은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주단위 출고부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러면 일단 프린트되어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좀 같이 놓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뭐 이런 것들 기록을 하겠네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제가 의외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보다 분석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 뭐 타사도 그렇고 홈쇼핑이나 뭐 예스24나 뭐 다른 온라인 서점들 담당자들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날짜는 일반적인 그 출판사들이 11월, 12월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10월달, 9월달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유아 업체 같은 경우는 뭐 8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그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은 출판사보다는 유아업계 분들이나 유아업계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운영진들, 그 팀장급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얻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저기 핸드폰에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리 메모해서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뭐 신간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간 아이디어들은 따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뭐 월간 단위 그 편집장들 회의할 때 같이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제 요즘에는 신사업들 저희가 찾아야 돼서 신사업들 아이디어 생각나는 것들은 그때그때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여기 보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일단 뭐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날짜도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아이디어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러니까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을 맨 처음에 노트대망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뭐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점점 디지털화 되는 게 뭐 이전에 출판사는 거의 ERP나 뭐 이런 회사 자체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미약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이 될 거고 사실 좀 개인적인 부분을 좀 보고는 싶어요. 김석 씨가 이제 뭐 공부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노트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정리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기에는 좀 네. 로직 부분이 대부분 이제 투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석 씨의 노트는, 그러니까 다이어리는 투두에 맞춰가지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게 가끔 이제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업무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따로 관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아예 에버노트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요거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단위 업무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작년 6월달 방송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이어리에 다 기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커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선택해야 되는 이유, 뭐 사은품, 이미지, 이게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에버노트가. 네. 그래서 업무 아이디어 메모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다 이제 요즘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이 오고 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도기를 좀 거치다가 네. 이제 점점 그 과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디지털로 많이 전환을 했다가 거꾸로 또 아날로그로도 그 더 큰 사이즈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기록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스마트폰 하고 나서는 정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두 같은 경우는 프랭클린 다이어로 거의 100% 관리가 가능한데, 그 미팅 중에 나온 얘기들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 기회라든가 신간 아이디어들, 그리고 업무 단위별로 준비하던 부가 업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다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가장 편한 게 이제 여기서 생성된 콘텐츠는 다른 쪽으로 보내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메일, 그리고 뭐 카카오톡, 네. 정말 링크만 따서 보내면 그 사람이 똑같이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노트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이관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업무에서는 완전히 개인적인 영역,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그 공용,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역도 있지만 공유의 영역이 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유의 영역에다가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처음엔 초기 아이디어에다가 나중에 점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들은 이제 물론 그걸 노트로 기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오늘 저기 긴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 정리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그냥 그동안 네. 그 뭐 몇 년 또 거의 7년 동안 이 다이어를 계속 꾸준히 쓸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한마디 마무리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이제 제가 조언 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쓰면서 느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다이어리를 잘 써야지 하는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잘 써야지 하면 그게 실제 업무랑 약간 유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내가 쓰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두를 거의 관리하는 용도라고 하면 투두를 정확히 관리해주고 나머지 투두에서 생성되는 부가적인 뭐 정보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능은 아니고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이거 쓰면 모든 업무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하는 업무에 필요한 도구인 거고 그 도구는 꼭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아니어도 되고 스마트폰이어도 되고 본인 업무에 가장 맞는 것들. 그 대신에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쓰고 3, 4개월 써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년이 지나도 그럴 거고요. 10년이 지나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최소한 1년, 길면은 3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뭐 계속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랬고 내일 이랬고 모레는 더 잘해야지 그런 부담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니면 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초, 출발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겁게 오래 습관이 될 때까지. 오늘
시간 많이 뺏었는데요. 하여간 열심히 소개해 주셨고 그 좋은 충고 또 좋은 감사합니다. 그 노트대망에서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의 어떤 노트하는 뭐 필기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7년 동안 꾸준히 하신 분은 뭐 예전에 뭐 염지용 씨도 있었고 지금 더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꾸준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필기법이나 아니면 기록이나 정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저 오늘 김석 씨를 좀 다시 보게 됐고요. 네, 뭐 저한테 자꾸 뭐 이렇게 저를 보고 뭘 배웠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가르쳐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하여간 뭐 오늘 여기까지 저희 회사까지 오셔가지고 열심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